안녕하세요.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형용사 동사 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 씨,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여권 만들기, 여권 만듦, 숙소 예약하기, 숙소 예약함, 맛집 찾아보기, 맛집 찾아봄. 이제 여행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만듦, 예약함, 찾아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음은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형용사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있고요. 이때 조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at, at, had, get, 시가 올 수 있고요. 이 표현은 이미 알고 있거나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어떤 사실을 간략하게 적을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메모 형식으로 쓰거나 보고를 할 때 자주 사용해요. 우리 예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일들을 메모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권 만들기. 여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여권 만듦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듦은 동사 만들다 뒤에 미음이 결합한 표현이고요. 여권을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권 만듦. 다음 할 일 숙소 예약하기. 숙소 예약했어요. 간단하게 숙소 예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약함은 동사 예약하다 뒤에 미음이 결합한 표현이고요. 숙소를 예약했음을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숙소 예약함. 맛집 찾아보기. 맛집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맛집 찾아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봄은 동사 찾아보다 뒤에 미음이 결합한 표현이고요. 맛집을 찾아봤음을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맛집 찾아봄. 그리고 이미 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형 표현 at, at, has을 사용해서 만들었음, 예약했음, 찾아봤음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배운 형용사 동사 미음과 형용사 동사 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표현 모두 형용사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 뒤에는 모두 조사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은 조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문을 보면 믿음이 깊어요. 여기에서 조사 이를 빼고 믿음 깊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반대로 형용사 동사 기는 조사를 생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해서 조사 가를 빼고 믿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은 at, at, had, get, 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밥 먹었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용사 동사 기는 이런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밥 먹었기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음은 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숙소 예약함과 같이 한 일을 이야기해요. 반대로 형용사 동사 기는 주로 계획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숙소 예약하기와 같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용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형용사 동사 옳다, 나쁘다, 분명하다, 보고하다 등과 주로 쓰이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음이 틀림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형용사 동사 기는 본인의 느낌이나 바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형용사 동사 쉽다, 어렵다, 계획하다, 바라다 등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쓰여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음을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먹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좋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좋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미음을 사용해요.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크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그대로 두고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이 받침 리을을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만듦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사용해요. 형용사 달다도 볼게요.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이 받침 리을을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사용해요.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없으면 미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다는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과 미음을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다는 만듦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날씨가 맑음. 맑음은 형용사 막다 뒤에 음이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음. 기숙사 방이 커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숙사 방이 큼. 금은 형용사 크다 뒤에 미음이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숙사 방이 큼. 옷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옷을 만들었음 또는 만듦.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었음은 동사 만들다 뒤에 뒤에 음이 결합한 표현이고요. 만듦은 동사 만들다 뒤에 미음이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옷을 만들었음, 옷을 만듦. 우리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동사 음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